안녕하세요. 장영희입니다. 여러분 명절 잘 지냈나요? 덕담도 듣고 그래도 나름대로 좀 여유 있게 보내면서 충전할 시간을 좀 가졌죠. 그죠? 네, 오늘은 장영희 실크로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강의를 듣기 전에 장영희 임용중국어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강의 화면 캡처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캡처 자료를 다운 받으시고 그다음에 오늘 강의의 주제가 네, 엄성학인데 그러면 엄성학 교재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뭐 엄성학 관련되는 아무 책이나 아니면은 장영희 교재 갖고 계시는 분들은 책을 펼쳐서 같이 보시면 훨씬 더 공부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들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조금 편하게 들어보셔도 됩니다. 자, 단위, 엄성학에서 제일 처음에 책을 펼치면 단위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 캡처 자료는 사실은 한 장짜리지만 이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듣고 좀 개념을 익히시면 그 엄하게 한 3분의 2 정도는 뒤로 갈수록 이 개념이 바탕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단위라고 할 때 빨간 분홍색 여기 박스를 보시면 음소, 음절. 단위는 음소, 음절. 그러니까 그 이외에 음이라는 게 있는데 음이보다는 이 두 가지가 훨씬 중요하고 음위라는 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고 또 앞부분에 거의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요 두 가지 위주로 주요한 거 두 가지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소와 음절이다. 그럼 음소는 뭐냐? 기출이 돼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사실은 기출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절과 관련되는 것들은 다수의 기출돼 있어서 어느 뭐 한두 개를 뽑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의 많은 문제의 기출이 좀 이 개념이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렇게 좀 기출을 뽑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조금 어디 하나만 특정돼서 엄절과 볼 수 없고 이 엄절의 개념이 전반에 깔려 있는 기출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절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엄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소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엄소를 최소 단위인데 음의 최소 단위, 엄소인데 자음과 모음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빠 그러면은 중국어에서 BA잖아요. 그죠? 그 BA는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엄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엄소는 자음과 모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음과 모음을 더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는 이런 개념은 전부 현대 한어를 기준으로 해요. 그 현대 한어 표준말 어음에는 자음이 전부 22개가 있어요. 그럼 이 22개 중에서 여기 빨간색에 표시된 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22개 우리가 뭐 이렇게 좀 흔하게 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21개는 우리가 하나의 덩어리 음절을 기준으로 볼 때 제일 첫머리에 나올 수 있는 자음이에요. 근데 NG는 우리가 한국어 할 때 HAN 이렇게 H처럼 첫머리에 날 수 있는 자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2개인데 21개는 첫머리에 나올 수 있는 거고 나머지 1개는 첫머리에 나올 수가 없다. 첫머리에 나오는 것들은 성모라고 말하는데 성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NG는 성모가 될 수 없는 거다. 첫머리에 나올 수 없는 거다. 자, 그다음에 모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은 단모음과 복모음으로 해주는데 그 모음은 뭐를 모음이라 그러냐? 모음을 주음이라고도 하고 기본 모음은 10개가 있어요. 기본 모음이 10개. 이걸 단모음이라고도 하는데 단모음 말 그대로 한 개, 모음 한 개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아, 오, 으, 에, 이, 우, 위, 얼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여기 끄김 갈로 안에 있는 표시는 국제음표예요. 그래서 국제음표가 이 국제음표가 다르게 된 거는 실제적인 음의 값어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I 하나병으로 돼 있지만은 실제 발음가가 음가가 다르다. 그래서 다른 모음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10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모음은 이렇게 단모음이 10개인데 그 단모음을 2개 혹은 3개 겹쳐 놓으면 복모음이 되겠죠. 그죠? 복모음의 개수가 13개인데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살펴보면은 전향 복모음,
후향복모음, 중향복모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엄성학을 처음 배우신다 그러면은 이 이름이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엄성학을 조금 공부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가볍게 리마인드 하고 다시 좀 분명하게 하는 차원에서 들을 수 있죠. 그죠? 전향이라는 거는 두 개 중에서 두 개 모음 중에서 앞이 크게 울리고 앞을 크게 입을 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 에, 이. 여러분 입을 벌리면서 한번 해보세요. 아 크게 벌리고 이는 좀 닫죠. 그죠? 그런 소리라는 거죠. 중량은 반대로 뒤가 더 입을 크게 벌려야 되고 소리가 더 울리는 소리예요. 이, 아, 이, 에, 우, 아, 우, 어. 예, 여러분 입을 한번 스스로가 한번 벌리면서 해보세요. 뒤가 전부 더 크게 발음 나죠. 중량은 가운데가 크게 벌려요. 이, 아, 오, 이, 오, 우, 우, 아, 이, 우, 에, 이 이렇게 나죠, 그죠? 근데 요 갈로 안에 끄끔 갈로 안에 있는 거는 다 국제 음표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 실제 발음이 우의 발음에 가깝기 때문에 우로 표기한다라는 거 궁금할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복모음 이렇게 단모음이 단모음이 합쳐져서 이게 복모음이 구성될 수 있다. 그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자음, 음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음소는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줄 수 있다. 그러니까 자음을 보험이라 그런다. 그래서 이 이름을 빨리 매치시켜서 이해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처음 듣는 선생님이라면은 자음 모음은 쉽게 들었는데 보험과 원음이다. 그럼 조금 생소할 수 있죠. 그죠? 이걸 빨리 매치시켜야 음악에서는 보험이란 말을 훨씬 많이 써요. 보험과 원음이란 말을. 자, 그다음에 그럼 자음과 모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았어요. 물론 이제 자음과 모음의 정의가 있어요. 그죠? 자음은 우리가 발음이 날 때 어떤 장애를 늘 거쳐요. 입술의 장애, 뭐 목구멍의 장애, 입술과 치아의 장애 이런 장애를 거쳐서 나는 소리가 자음이고 모음은 장애 없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모음이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음절의 개념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자음이다, 모음이다라는 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어를 익힐 때는 실제로는 성모라는 말을 훨씬 많이 써요. 성모, 음모, 성조.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어에서 우리가 발음의 한 덩어리를 음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음, 모음이란 말보다는 그 음절을 구성하고 있는 성모, 음모, 성조란 말을 훨씬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성모가 뭐고 음모가 뭐고 성조가 뭐라는 개념을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덩어리가 음절이다. 그러니까 한 글자는 주로 한 음절이에요. 다만 얼화온을 빼고 활 같은 거 빼고 중국인, 한국인 그러면은 삼음절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음절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죠. 그럼 음절의 요소 중에서 음절 요소는 성모, 음모, 성조다. 그럼 성모가 뭘까? 제가 아까 여기서 살짝 성모란 말을 제가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성모는 하나의 덩어리에서 덩어리 전체, 그 덩어리가 음절이에요. 첫 머리에 나오는 자음, 아이. 자, 아이. 그런데 자음이 없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음절은 예, 음절은 첫머리에 자음이 와요. 빠. 그럼 B가 오고 한국 한 H가 오고 중국 그러면 ZH가 오고 예, 끄가 그러면 G가 오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어떤 음절은 자음이 없다라는 거야. I. 그래서 A 몸이 왔죠. 그죠? 이런 거를 영승모 음절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승모 음절을 제외하고는 중국어에서 예, 21개의 자음 성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모가 될 수 있는 거는 하나의 덩어리에서 자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음절에서 다 첫머리에 나올 수 있죠. 음절. 이게 하나의 음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빠 그러면 B라는 거죠. 그죠? 마 그러면 M이고 음절의 첫머리에 나오는 음을 성모라고 한다. 성모는 전부 21개가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모를 우리가 발음 부위별로, 발음 방법별로 이렇게 이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쌍수음이다 그런 말 좀 들어봤죠, 그죠? 부위별로가 이름이 있고 방법별로 이름이 있는데 이런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별로는 이렇게 7가지를 알 수 있어요. 쌍순음, 순치음, 설첨전음, 설첨중음, 설첨후음, 설면전음, 설면후음. 자, 쌍순음 있고 순치음 있고 설면음이 3개 있어요. 설면음이 2개, 설첨음이 3개 있어요. 예, 설첨음.
설첨, 전음, 설첨, 중음, 설첨, 후음. 설면, 전음, 설면, 후음. 그래서 설첨이라는 건 혀끝에 나는 소리, 혀끝. 설첨, 전음. 설첨, 중음, 예, 혀끝, 혀끝과 웃, 잇몸 접촉 소리. 떠터느라 설첨, 후음. 혀끝이 뒤로 가서 나는 소리라는 뜻이죠. 그죠? 설면이라는 게 혓바닥이에요. 혓바닥과 쌤 입천장, 지치시. 설면 후음. 혓바닥 끝. 예, 혓바닥 끝에서 나는 소리죠. 그죠? 설건음이라고도 하죠. 그죠? NG. 근데 NG는 다른 거는 다 성모가 될 수 있지만 NG는 성모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예, 주의해야 되죠. 그죠? 성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쌍순, 그 다음에 순치, 입술순, 야치. 이렇게 한자를 좀 알고 그 한자의 글자 뜻대로 우리가 요거를 이해하면 조금 쉽게 요 설명과 요 예, 이름을 매치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방법별로는 조금 더 생소할 수 있어요. 방법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장애 방식에 따라서. 이 장애라는 거는 어떤 부분이 소리가 성대에서 나오면서 어떤 부분이 부딪힌다라든가, 예, 뭐 마찰을 한다라든가, 뭔가 그대로 소리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는 거죠, 그죠? 예, 세금, 파열음, 뻐, 프, 뜨, 트, 크. 뭔가 막혔다가 터지는 소리죠, 그죠? 차름은 마찰하는 소리예요. 프흐, 시, 시, 르스. 그 다음에 파차름은 마찰과 파열이 같이 있는 소리. 그 다음에 비염, 콧소리, 코에서 공명이 나는 소리. 변음은 혀의 양쪽으로 공기가 빠지면서 나는 소리예요. 르. 그래서 예, 이해는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성대 진동에 따라서 성대가 진동하면 예, 타금이라 그래요. 타금 혹은 유성음. 성대가 진동하지 않으면 청음 혹은 무성음. 그래서 타금을 울림소리라 그러는데 실제로 중국어에서는 MNLRNG 타금이 얼마 안 되죠, 그죠? 나머지는 다 청음이에요. 그 다음에 기류의 강약에 따라서 송기음과 불송기음, 송기음을 유기음이다라고 해요. 불송기음은 무기음, 공기를 송기는 말 그대로 공기를 세게 내뿜어요. 프, 트, 크, 치, 치, 치. 불송기는 뭐요? 뿌, 뜨, 그, 지, 즈 이렇게. 그래서 이런 소리들을 이건 송기, 유기음, 불송기, 무기음 예,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얼른 숙지를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모를 알아봐세요. 발음 부위별로, 발음 방법별로 기출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음모에 들어가면 그러면 성모는 음절의 첫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음모는 그러면은 음절의 첫 부분을 빼고 그 뒤에 부분이에요. 빠오 그러면은 빠오, 예, 빠오, 예, 예를 들어서 예, 빠오 그러면은 B는 성모, AO는 음모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음모는 예를 들어서 GRO 그러면은 예, 음모가 여기는 2개, 여기는 음모가 3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G 그러면은 음모가 또 하나예요. 그래서 음모는 하나일 때도 있고 2개일 때도 있고 3개일 때도 있고. 그래서 3개가 있을 때는 운두, 운복, 운미 이렇게 나눠져요. 운두, 운복, 운미. 그래서 음모는 예, 모음이 단독으로 될 수 있고 또 여기도 AO도 모음, IAO도 모음, I도 모음이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인이다 이렇게 부르면은 음모가 모음도 있고 자음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짱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에 모음도 있고 자음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자음으로 될 수 있는 음모는 예, 우리가 뭐가 있냐면 N과 NG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음모는 모음이 주로 있는데 뭐 다음 중에서 N과 NG가 음모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음모는 모음 단독 혹은 모음이다 자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모음, 그다음 빠는 예, A와 N, 그죠? 끙은 E와 NG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음모는 모음이 많아요. 여기 보면 AO,
그 다음에 IAO, I, 다 모음이죠, 그죠? 그런데 자음이 N과 NG가 들어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음모는, 예, 음모는 다시, 예, 3개가 나올 수 있고, 1개도 나올 수 있고, 2개도 나올 수 있다. 자, 그런데 음모 중에서 3개가 나왔을 때, 제일 앞에 하나를, 예, 제일 앞에 하나를 운두라 그래요. 그래서 운두는 이, 우, 위 3개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승모와 음복 사이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 우, 위. 그러면 예를 들면은 짱 이런 게 하나 있고 이렇게 됐다. 그랬을 때 이게 음모죠. 그죠? 음모. 그러면은 여기 I가 운두. 그죠? A는 음복. 그 다음에 O는 운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일 많을 때 이렇게 3개가 있을 수 있는데 운두, 음복, 운미. 그러니까 운두는 그런데 아무리 해봐야 이우위밖에 안 돼요. 이우위. 그래서 요거를 예, 운두라 그런다. 이우위. 그다음에 운복은 뭐냐? 그러면은 운복은 중간이죠. 그죠? 운복은 우리가 10개 단음마가 다 운복이 될 수 있어요. 운복은 모음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음절 중에서 음모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성조 표시를 하는 부분이 운복이에요. 성조 표시는 무조건 음복이다.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 음절에서 음복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음복이 없는 경우도 없다. 성조 표시는 이 음복 위에 한다. 음복은 주요 모음이다. 그리고 가장 발음이 뚜렷하게 나고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부분이다. 그래서 음모의 중심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예, 운미. 자, 운미는 음복 뒤에 꼬리 부분이죠. 그죠? 운비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혜다. 그러면은 운두 운복만 있는 거죠. 그죠? 까오도 뭐요? 운복 운미만 있어요. 이거는 운복 운미. 그다음 뽀다 그러면 운복만 있는 거죠. 그죠? 운복. 그래서 성조 표시하는 거는 운복이다. 근데 운미가 자음인 경우 n과 ng가 있었죠. 그다음에 운미가 모음인 경우는 I와 여기 I가 있지만은 실제로는 I와 U가 있어요. 자, 운미가 자음은 뭐가 있어요? N과 NG가 있죠. 그죠? 이렇게 I와 U. 그 다음 운미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게 운미가 A, B, C 3가지로 나누는 경우 이 3가지를 정리해서 쓰는 부분이 기출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운두, 운복, 운미. 운모는 운두, 운복, 운미 이렇게 있다. 그죠? 성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조는 이런 음절 덩어리의 구조에 딸려 있는 의미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음거 형식이다. 그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이게 성조다. 그러면 이 성조, 성모, 음모, 성조 다 합쳐서 하나 덩어리를 음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야 되겠죠. 그죠? 여기 부분이 조금 뭔가 복잡해 보이죠? 이 부분을 오늘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